안녕하세요. 눈에 띄는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원칙 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 자료, 즉 파워포인트 자료의 이 디자인 부분을 조금만 바꾸시더라도 굉장히 가독성이 높은 자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색상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의 자료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고요. 또한 차트라든지 여러가지 이제 디자인에 관련된 클리닉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이제 디자인 클리닉의 일환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텍스트가 아닌 도해를 적절하게 작성해서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꾸며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해라고 하는 것은 도형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표시하는 것인데요. 자,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도해가 바로 이러한 형태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조사 분석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이와 같이 이 화살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조사 목적을 정의하고 정보를 파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를 평가하는 것까지의 이런 과정을 설명했고, 그리고 각각의 어떤 내용에 대한 세부 항목들을 이와 같은 형태로 아래쪽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사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한 클립아트를 이와 같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텍스트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발표 자료가 보다 명료해지고 또 단조롭지 않으면서도 이런 보기 좋은 그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해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자, 또 다른 도해를 보시면요, 이건 이제 책에 들어간 내용인데요. 이렇게 현재 인력 현황의 어떤 구성을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런 형태로 한 도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텍스트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눈에 들어오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프레젠테이션 목차에서 시작과 환경 설정, UX, 진로, 종료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런 이 목차를 그림으로 이와 같이 표시를 했었습니다. 자, 이것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런 도형이라든지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런 어떤 목차를 만드는 이런 형태들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도해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해를 만들 때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만드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텍스트의 내용을 도해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도해 작성 절차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바로 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으면 A와 B가 어떤 관계인지,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A하고 B가 균등한 이러한 관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중요한 이슈나 주제 내용들의 관계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구구절절이 나와 있는 문장을 단순한 문장으로 핵심 내용으로 함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를 도해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텍스트의 내용을 도해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관계 정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전형적인 관계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적인 관계와 다차원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1차원적인 관계는 이와 같이 1대1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흡연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A가 흡연, B가 건강이다. 그럼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화살표의 방향입니다.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혹은 대비 반대 A와 B가 서로 충돌하는 건지, 또는 서로 대립과 충돌,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반대의 개념인 건지, 상승이나 성장과 같이 어떤 위계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도해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차원적인 관계를 보시면요, 이와 같이 A가 B와 C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고요. 또는 이 ABC가 어떤 동일한 선상에서 균형된 어떤 개념이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를 정립하는 것과 같은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와 B의 개념을 병합해서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만드는 이런 병합의 형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단순하게 A, B, C, D를 어떤 나열을 한다든지 혹은 이 구조화에 따라서 배열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보실 때 이 관계 중에서 어떠한 관계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개념들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지금 이 예시로 되어 있는 이미지도 그런 도해의 어떤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디자인으로 시작해서 지금 화살표가 있죠. 디자인으로 끝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프로젝트가 관리되고 어떤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도해로 잘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케시마 도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도해의 10가지 일반적인 패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패턴으로는 열거형, 교차형, 전개형, 대비형, 상승형, 계층형, 외주형, 회전형, 확산형, 합류형이라고 하는 10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걸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시거나 그럴 때 이 도해가 어떤 형태인지를 한번 파악하는 기준으로 한번 삼아 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프레젠테이션 작성하실 때 이런 형태로만 만드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료는 굉장히 보기 좋은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거형은 말 그대로 개념들을 나열한 겁니다. 지금 이 세 가지 개념들의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상하 관계 뭐 이런 게 없죠. 단순히 대소라든지 위치 등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이 동등한 선상에서 이렇게 기술되는 것을 우리는 열거형이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게 바로 이런 형태죠. 예시를 보면 이러한 형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케시마 도해라고 하는 것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고 뭐 꼭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한번 눈에 익숙하게 한번 이런 것들을 담아 두시고 여러분들의 자료를 만들 때 이러한 패턴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죠. 여기는 지금 네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화살표를 추가함으로써 상승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화살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화살표를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어떤 도형들을 보시면요, 요거는 안에 있는 개념이고 이 바깥에 큰 도형들이 있죠. 자, 이러한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있다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패턴은 교차형입니다. 뭐 중복이라든지 합동, 복합, 공동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지금 A라고 하는 요소하고 B라고 하는 요소가 이와 같이 이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B라고 하는 요소하고 여기 C라고 하는 요소가 공통사항이 있고요. C와 A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세 가지 개념들이 모두 겹쳐지는 가운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개념 사이에다가 어떤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형태가 바로 이러한 교차형입니다. 교차형의 형태는 이런 형태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어떤 개념이 같이 교차되는 개념이 들어가고 여기도 지금 다이아몬드 골 사이에 이런 개념들이 겹쳐지는 게 있죠. 자, 이런 형태가 바로 이 교차형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전개형입니다. 과정이나 흐름, 논리적인 설명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A가 B에 영향을 미치고 B가 C에 영향을 미친다와 같은, 혹은 A가 B로 바뀌고 B가 C로 바뀌고, 이런 형태가 바로 이러한 전개형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아버지의 어떤 유전적인 특성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버지의 유전적인 특성이 자녀에게, 이런 형태가 바로
이 전개형의 패턴입니다. 보시면은 바로 여기 화살표가 들어감으로써 이런 패턴이 표시가 되는 거죠. 요거는 단순히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플로우. 그래서 이런 흐름을 설명할 때는 이 도형 자체가 화살표가 포함된 이러한 도형들을 쓰든 혹은 이런 도형들 또는 이와 같이 화살표에다가 이 선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다양한 형태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형태는 대비형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화살표를 유념해 보시면요. 서로 화살표가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차이점이라든지 비교 등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이러한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화살표로 이와 같이 대비를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거는 지금 명암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여기에는 지금 전개형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첫 번째 항목하고 이 두 번째 항목의 어떤 흐름이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화살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의 어떤 자료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승형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개념들이 위쪽으로 어떤 개념이 상승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이 화살표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단계 상승이라든지 향상, 성장 등을 이와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패턴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여기에 화살표를 넣어주면 더 정확해질 것입니다. 위쪽으로 점점 올라가는 개념들이 있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이 내용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 아래쪽에다가 화살표를 더 넣어주시면 이 흐름을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겠죠. 또는 반대인 개념도 있을 수 있겠죠. 이쪽으로 화살표를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다양한 형태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층형. 그래서 우리가 상하 관계를 표현하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피라미드의 형태입니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피라미드 형태로 이와 같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상하 관계를 이와 같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주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가운데에 있는 개념들하고 이 주변의 어떤 개념들이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가운데에 있고 우리 협력기업이 이 외부에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형태들이 바로 이런 외주형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관련 요소를 배치하는 것들. 자, 전형적인 모양들을 보시면 이러한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형태들만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형태가 나왔으면 이것이 외주형이구나. 그런데 외주형이 아닌데 이렇게 되었다? 그럼 이건 뭔가 디자인을 따르게 바꾸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이 요소가 이제 이와 같이 순환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런 회전형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보시면 이런 패턴들이 있죠. 여기 화살표를 통해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이와 같이 있다라는 것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아홉 번째는 확산형입니다. 이 가운데 개념으로부터 화살표가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형태들이 바로 확산형이고요. 파생 요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개념들이 합류돼서 안쪽의 개념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살표의 모양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형태들이 바로 확산형입니다. 가운데에 개념이 있고 양쪽의 개념들이 화살표를 통해서 이 A라는 개념하고 B라는 개념이 모여서 C라는 개념이 표현된다는 것을 이와 같은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꼭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도해의 10가지 패턴을 제시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도해를 만들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들을 볼 때 해당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상의 관계라든지 내용이 잘 기술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도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해를 만드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마트 아트 기능을 이용해서 도해를 만드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직접 도해를 제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워포인트에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스마트 아트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 화면이 나타나 있는데요. 도해를 넣는 간단한 방법은 삽입 탭에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스마트 아트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스마트 아트 그래픽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여기에 목록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쓰는 것 중에 목록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다양한 디자인이 있고,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적용하고 싶은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와 같이 어떤 디자인이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 왼쪽에 보시면은 이 작업 최소화 단추가 있는데, 이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이 텍스트 입력 창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 텍스트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쓸 수가 없겠죠. 자, 이때 이 꺽쇠 표시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목록이 나타나게 되고 제목 아래에다가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치면 항목이 하나가 추가되고 여기에다가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내용 1과 2와 3이 이 제목 아래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자, 이때는 해당 항목을 클릭하고 탭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탭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내용도 탭키를 눌러주시면은 이와 같이 이 큰 항목 아래에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 내용 아래에도 하나의 항목을 추가하고 세부 내용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수준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감소된 수준이 아니라 상위 수준으로 가게 하려면 이때는 Shift와 탭키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각각 상위 수준으로 이동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 창하고 탭키 그리고 Shift 탭키를 이용하시면은 이 스마트 아트를 잘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이것의 디자인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 아트를 클릭하시면 이 상단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 탭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마트 아트 디자인 탭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레이아웃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 스타일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색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색을 이와 같이 색을 바꿔주시고 이 오른쪽에 가 보시면은 이와 같이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이와 같이 모양을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 스마트 아트를 이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도해를 제작하는 방식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강의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사설 등을 보시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에 지금 스퀘어 모피즘에서 플랫 디자인으로의 변화란 제목이 있는데요. 요거는 디자인의 경향성이 스퀘어 모피즘이라는 것에서 이 플랫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설을 가지고 뭐 발표 자료를 만든다든지 그럴 때 이 내용을 이 텍스트로 이렇게 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을 강조하는지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도해를 작성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A와 B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대체적으로 이런 헤드라인에서 관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스퀘어 모피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A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플랫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B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변화했다는 거죠.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이
바로 B로 변화했다.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스나 동그라미 하나 넣고 박스나 동그라미 하나 넣어서 A와 B에 대한 내용을 넣어 주시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보기 좋은 디자인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봐야 되겠죠. 본문의 내용을 쭉 보시면은 컨텐츠 환경이 변하면서 컨텐츠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의 트렌드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 변화가 바로 스퀘어 모피즘에서 플랫 디자인으로 트렌드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퀘어 모피즘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요. 스퀘어 모피즘, 그래서 영문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란 도구의 형식과 형태를 따른다는 의미로 이제 의미가 표현이 되죠. 자, 요게 있고, 그리고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원래 도구가 지닌 형태 그대로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서류 처리라든지 편지 봉투와 같은 사물들을 반영해 아이콘을 만들면 해당 사물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도 아이콘을 보고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면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퀘어모피즘 디자인은 너무 세밀한 묘사에 대한 집착으로 사용성을 제쳐두고 그 사물 자체를 표현하는 데 몰두해 사용성을 고려하지 않아 불편한 인터페이스를 형성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퀘어모피즘의 단점이고, 이 단점 때문에 플랫 디자인이라는 것으로 트렌드가 바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랫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쭉 내용이 나오죠. 단순한 아이콘, 명료한 화면 구성, 빠른 전송 속도를 앞세워서, 요거는 장점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가 발달하고 이에 따른 해상도가 다양해지면서 반응형 웹에 적합한 부분도 크게 작용했다라는 것. 그래서 요 단순한 아이콘, 명료한 화면 구성, 빠른 전송 속도, 반응형 웹에 적합한 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플랫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해주는 플랫 디자인,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 플랫 디자인의 어떤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플랫 디자인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 평면의 디자인은 스퀘어모피즘이 주는 입체적인 묘사가 주는 직관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플랫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도해를 만들려면요, 우리가 이거 표시하는 부분들 있죠. 밑줄 표시한 부분들, 요것만 텍스트 상자로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 내용만 가지고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파워포인트 화면하고 메모장이 이와 같이 떠 있습니다. 이 해당 내용 중에서 핵심 내용만 한번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퀘어모피즘이라고 하는 것을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메모장에다가 이와 같이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도구의 형식과 형태를 따른다라는 것, 요거를 이렇게 잘라내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고 내용을 일부 수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해당 사물을 그대로 반영이라는 키워드도 중요한 키워드죠. 그래서 이 내용도 그대로 여기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장점이 들어가야 되겠죠. 장점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단점을 입력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스퀘어모피즘이라고 하는 것만 내용과 장점, 단점이 기술이 되었습니다. 플랫도 같은 방식으로 여기다가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모장에 플랫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 상태만 갖고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왼쪽에는 스퀘어모피즘의 이 내용을 그대로 놓고 오른쪽에 이 플랫이라는 것만 그대로 갖다만 놓으시더라도요, 이렇게 텍스트로 나열된 것보다 훨씬 더 보기 좋은 이런 상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문장을 함축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됩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디자인을 해볼 텐데요. 자, 파워포인트 화면에다가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줍니다. 여기에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임의의 위치에 이와 같이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메모장에서 스퀘어 모피즘이라고 하는 제목만 범위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C키를 눌러서 해당 텍스트 상자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텍스트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글자색이 흰색으로 나와서 이렇게 표시가 되었고, 검은색으로 해주시면 이와 같이 잘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줍니다. 여기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이 스퀘어 모피즘 아래에다가 적절하게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들을 그대로 범위를 지정하고 컨트롤 C키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텍스트 상자에서 컨트롤 V키를 눌러주시면 해당 내용이 붙여넣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대로 오른쪽에 플랫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입력이 되었으면 이 해당 부분을 적당하게 서로 떨어져서 배치만 해주시더라도요, 이 상태에서 글자 크기 이런 것들만 조정해도 그냥 텍스트로 나열된 것보다는 훨씬 더 보기 좋은 모습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입력된 내용을 가지고 디자인을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문장을 한번 좀 가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스퀘어 모피즘으로 들어가면 이 첫 번째 제목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이 영문을 선택하고 아래쪽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도구의 형식과 형태를 따르고 사물을 그대로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사물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이 스퀘어 모피즘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내용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사물을 그대로 반영, 요거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장점과 단점을 내용과 구분하기 위해서 한 줄 정도를 이렇게 띄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랫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해 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조사 같은 거를 제거해도 충분히 문장이 통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단순화 요거까지만 해두고 해줌 이런 것들은 굳이 필요 없는 항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을 보시면은 단순한 아이콘, 명료한 화면 구성, 빠른 전송 속도, 반응형 웹의 적합이 있는데 이거는 굳이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요거 단순한 아이콘을 이제 단순 심플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장점과 단점이 들어가고요. 엔터를 쳐주시면 이와 같이 첫 번째 내용이 들어가고 밑에 장점과 단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 장점은 장점, 단점은 단점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왼쪽에 있는 스퀘어 모피즘에서 장점 부분을 이와 같이 이 오른쪽에 있는 플랫만큼 사이를 띄워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되고요.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기 위해서 엔터를 한 번 더 쳐주시면 이와 같이 구분이 되고 플랫에서도 한 줄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레이아웃 디자인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요것을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미기를 위한 첫 번째로 텍스트를 모두 다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홈탭에 있는 단락 그룹에서 가운데 맞춤으로 해주시면 텍스트가 가운데로 이와 같이 정렬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스퀘어 모피즘이라고 하는 제목과 플랫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이 플랫도 영문은 아래쪽으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개가 되었고요. 이 제목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당 텍스트 상자를 모두 선택합니다. 홈탭에 있는 글꼴 그룹에서 글자 크기를 눌러서 적당하게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하게를 선택해 주시면 이 제목이 진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문 부분의 글자 크기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포인트로 줄여주시고요. 플랫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20포인트로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두 개의 텍스트 상자의 높이를 맞춰줘야 되겠죠. 도형 서식 탭에 가시면은 이 정렬 그룹에 맞춤이 있습니다. 맞춤에서 위쪽 맞춤을 이와 같이 해주시면 위쪽 기준으로 정렬이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내용도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이와 같이 이동을 해서 이 제목 아래쪽에다가
적절하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같이 선택을 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도 이 도형 서식에 있는 맞춤에서 위쪽 맞춤을 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정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스퀘어모피즘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선택해 줍니다. 지금 제목이 약간 왼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도형 서식에 있는 맞춤 항목에서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정가운데에 배치가 됩니다. 플랫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도 이와 같이 선택해 주시고 도형 서식에서 맞춤,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가운데에 배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줄간격 등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을 이와 같이 모두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 홈탭에 가 보시면은 단락그룹에 줄간격을 조절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줄간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적절하게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줄간격이 너무 떨어지면 여기 줄간격 옵션에서 이 줄간격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 줄간격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배수로 입력해서 직접 숫자로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1점 이 정도로 이와 같이 해주시면 적절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점은 장점, 단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굳이 필요 없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장점은 선택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단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오른쪽에 플랫도 장점하고 이 단점이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기본 내용만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빈 화면을 이와 같이 제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스퀘어모피즘, 플랫이 각각 정렬이 되었습니다. 텍스트가 정렬이 되었으므로 이제 도형으로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에서 여러가지 도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모서리가 둥근 혹은 둥근 모서리 도형을 선택해서 클릭 앤 드래그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테두리 부분도 적절하게 이 노란색 조절점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이와 같이 도형이 삽입이 되었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맨 뒤로 보내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이 스퀘어모피즘이라고 하는 텍스트 뒷부분으로 도형이 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도형의 색상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서식에서 도형 스타일을 선택해 주시고요. 도형 채우기 색상에서 여기서는 연한색으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형 윤곽선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선은 이와 같이 파란색 테두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 상단의 제목 부분만 좀 음영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영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삽입 탭에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에서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이 제목이 들어가는 스퀘어모피즘이라고 하는 부분만 이와 같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으로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로 만들어진 도형 뒤로 갔죠? 다시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눌러 주시면 이와 같이 제목 부분이 띠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란색의 검은색은 글씨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제목을 선택해 주시고 홈탭에 있는 글자 색상을 이와 같이 흰색으로 넣어 줍니다. 이제 이 디자인을 플랫으로 그대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앞에 있는 도형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두 개의 도형이 선택되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 앤 드래그로 오른쪽으로 이와 같이 이동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플랫 앞쪽으로 도형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플랫이 글자가 나타나게 되고 도형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두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색깔을 구분한다라면 이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도형 서식에서 적당한 색으로 이와 같이 채우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윤곽선도 녹색 계열이기 때문에 녹색으로 넣어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제목도 채우기 색상은 이와 같이 녹색으로다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플랫이라고 하는 글자도 선택해 주시고 홈탭에 있는 글자 색상을 흰색으로 넣어 주시면은 이와 같이 굉장히 어떤 스퀘어 모피즘하고 플랫이 구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부분을 이제 위치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와 같이 텍스트 상자를 바깥에 선택을 해주시고요. 키보드의 방향키로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적절한 위치에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플랫 같은 경우 약간 좀 오른쪽으로 치우친 느낌인데요. 이거를 모두 다 선택을 해주시고 도형 서식에서 맞춤을 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가운데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개의 도형을 같이 이와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클릭 앤 드래그로 적당하게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를 지금 떨어져 있는데요. 이 사이를 선택해서 적당한 간격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스퀘어 모피즘에서 플랫으로의 이동이기 때문에 화살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블록 화살표에서 이와 같이 화살표를 포함을 시켜주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 화살표의 색상만 윤곽선은 없애주고 도형 채우기 색상을 적정한 색으로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퀘어 모피즘에서 플랫으로 이동했다라는 모습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요 사물을 그대로 반영하고 인터페이스에 단순화는 특징에 해당이 되죠.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텍스트 상자를 넣어주고 임의의 위치를 클릭해서 특징이라고 입력합니다. 텍스트가 입력이 되었으면 글자 색상을 이와 같이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윗부분에다가 적절하게 배치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넣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장점 부분이죠. 장점 부분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고 글자 색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도 새로 추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상태에서 컨트롤 D키를 눌러주시면 해당 텍스트가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단점이라고 입력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이 되었으면 이 해당 텍스트들을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도형까지 선택해서 이 도형 서식 탭에 있는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정렬이 되고 이거를 가운데에다가 딱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텍스트만으로 구성된 디자인보다는 보다 보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 스퀘어 모피즘이라고 하는 것과 플랫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콘들을 추가하시면 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을 추가하기에 앞서서 이 해당 개체들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룹화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하나의 그룹으로 되고 이것을 정가운데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서식 탭에서 이 맞춤을 선택해 주시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가운데 배치가 되고요. 또 여기서 중간 맞춤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중간 정가운데에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왼쪽과 오른쪽 여백에 이미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넣으려면 구글이라든지 이미지 사이트에서 해당 이미지를 먼저 찾아 놓으셔야 되겠죠. 자, 스퀘어 모피즘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해서 이미지를 찾았는데 그것을 추가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선택해 줍니다. 이 디바이스 또는 내 컴퓨터를 클릭해 주시면 그림 삽입 대화 상자가 이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찾은 이미지를 선택해 삽입 단추를 클릭합니다. 지금 하나의
페이지에 두 개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자, 이럴 때는 이미지의 크기를 적당하게 조정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D키를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스퀘어 모피즘이고 오른쪽은 플랫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자르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하고 그림 서식 탭에서 크기 항목에서 자르기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자르기 모양으로 되고 이것을 적절하게 잘라줍니다. 이와 같이 설정이 되었으면 비화면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 이미지만 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오른쪽도 해당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 그림 서식에서 자르기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는 이와 같이 플랫의 형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대표 이미지가 들어가고 아래쪽에다가 작은 아이콘들을 몇 개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선택해 줍니다. 이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시고 적절한 이미지를 선택해서 삽입 단추를 클릭합니다. 여기에도 다양한 아이콘들이 있죠. 자,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D키로 복제를 해 놓은 상태에서 첫 번째 원본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자르기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의 아이콘만 나타나도록 설정합니다. 두 번째 아이콘을 선택해서 컨트롤 D키로 복제를 하시고 또 여기서 남기고자 하는 아이콘만 자르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배치가 되었으면 해당 아이콘들을 모두 선택해서 적절한 위치로 배치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아이콘도 복사하고 잘라내기 해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미지가 다 배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화살표 부분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살표가 이 이미지들이 있어서 화살표까지 넣으면 너무 좀 복잡한 느낌이라서 이거를 이와 같이 조절해서 삼각형 형태로 변경을 해주시면 굉장히 좀 깔끔한 이런 디자인이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슬라이드 쇼부터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슬라이드 쇼가 적용되었습니다.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개념에 대한 관계를 정립하고 그리고 이 텍스트를 조절하고 그것만 잘 배치만 하시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슬라이드가 굉장히 가독성이 높고 보기 좋은 형태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도형하고 이미지만 적절히 활용하시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고급스럽게 도해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해를 같이 만들어 보셨는데요. 도해 작성 절차처럼 첫 번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 화살표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배열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 나열되어 있는 문장 중에서 핵심 메시지를 추출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뭐 신문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서 이걸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내용만 메모장에다가 옮겨 놓으신 상태에서 그거를 텍스트를 배치하고 적절하게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과 같은 이런 도형들을 배치해서 작성만 하시면 굉장히 보기 좋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앞에서 말한 뭐 10가지 패턴 이런 것들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간단하면서도 가독성이 높은 이런 도해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바로 도해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 2, 3번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관계의 패턴을 분석해서 이게 배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내용 문장을 함축하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도형과 텍스트로 작성하시면 된다는 것, 그리고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굉장히 보기 좋은 형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도해 작성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예시로 한번 좀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